북한군 파병 논란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논란이었는데 지금은 정리가 돼 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은 파병을 사실상 시인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뭐 윤석열 정부에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전투병 파병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굉장히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북한군이 그 해외에 지금 러시아가 벌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는 거는 그만큼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적 협력 또는 그 긴밀도가 높아졌다는 거고, 이것은 자칫 한반도 문제에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을 훨씬 높였다. 지난번에 그 북러 간의 그 군사 협약 맺을 때도 이미 그런 우려가 제기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그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훨씬 복잡해지고 위험도가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게, 어쨌든 북한이 이 전쟁에 참전한 건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고 국제법상으로 현재 이게 그 불법 전쟁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전한 건 잘못된 것이고요. 다만 한반도 문제를 끊임없이 국제화해온 여러 가지 정황들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한반도 문제가 남북 간의 문제가 기초 위에서 주변국들의 문제였다면, 어쨌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나토 그 첫 외국 방문이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동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겠다는 게 미국의 구상이었고, 일본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는데, 동아시아판 나토가 만들어지는 것은 한국으로서는 가장 불리한 구도였죠. 그러나 결국은 동아시아판 나토를 넘어서서 아예 나토가 동북아시아 지역까지 확장되는 영역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토가 단순히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넘어서서 글로벌 이 소위 그 서방 세력이 글로벌 군사 동맹으로 가게 될 경우, 한반도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훨씬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과연 그게 우리나라에게 득이 될 건가 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 군사 그 안보 문제나 우리가 이해득실을 좀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아시아판 나토라고 하면은 이게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뭐 한미일이 다 같은 군사 동맹이 되어서 뭐 대만도 방어하고 한국도 방어하고 같이 방어하고 이런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집단적 군사 안보 체제잖아요. 나토가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인데, 그냥 간단히 풀어 얘기하면 유럽에서 집단적으로 그 방어를 하자, 군사 방어를 하자는 건데, 아시아에서도 미국은 끊임없이 그걸 노렸죠. 그래서 소삼각 대삼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아태 전략이 있어서, 대삼각은 뭐냐면 워싱턴과 호주, 일본을 연결하는 큰 축이죠.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그렇죠. 예, 큰 삼각형. 네. 그게 대삼각이고, 소삼각은 한국, 일본, 미국을 잇는 앞선에 전초기지. 거기 한국이 제일 전초기지로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소삼각, 대삼각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그 큰 배후에서는 미국, 뉴질랜드, 호주를 큰 배경으로 깔고, 앞선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까지 연결되는 이런 방어 체계를 해서 이게 북한만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큰 틀에서는 사실상 중국의 어떤 확장을 막겠다는 것이죠. 이게 시진핑 체제 들어와서 가장 화제가 됐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워싱턴을 격분시켰던 발언인데, 중국의 장성과 시진핑 주석도 한 발언인데, 태평양은 미국 혼자 쓰기엔 너무 넓다라는 발언입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아시죠? 예. 그게 이제 2011년, 12년 당시에 화제가 됐던 발언인데, 미국을 격분시킨 거죠. 미국은 태평양을 자기들의 앞바다로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예. 근데 태평양이 넓어서 태평양을 같이 쓰겠다고? 이거는 미국의 앞바다를 침공하는, 그러니까 과거 이 구소련이 쿠바에다 미사일 배치한 것 정도의 충격파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한 방어 전략이고, 한국은 그 앞에 전초기지로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저는 전문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막 강경 발언 쏟아내면서 한미일 동맹 강조하고 하는, 그리고 나토에 가고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여기라도 끼어가지고 우리를 방어해야 돼. 선의로 해석하자면 방어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게 양쪽 세력이 신냉전 시대가 돼서 정면 충돌하는데 우리는 어디도 끼지 못하고 낙동강 오리열처럼 될 수도 있다. 이런 인식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지나치게 가치 외교 쪽에 그 줄을 섰던 것 같아요. 이게 이명박 정부 시절에 했던 거를 재반복한 건데, 왜냐하면 지금 그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그 이명박 정부 시즌 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부분의 주요 인사들이 그 친 이명박계 인사들이 있고, 특히 지금 안보실의 가장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인사들도 다 그쪽 때 일을 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김태효 예. 박사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의 그 우리가 앞으로 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이분들이 이제 민주주의, 시장, 그다음에 그 인권, 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이거 자체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병행해야 될 게 평화거든요. 네. 민주주의, 시장, 인권, 거기에 평화 외교를 기초를 깔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외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과거 이제 그 2000년대 초반에 했던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시절에 했던 그 외교인데, 그때부터 미국이 뭐냐면 줄을 서라 그랬잖아요. 우리 편인지 우리 편이 아닌지.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결국은 우리 편 아닌 쪽은 적대적 관계로 가는 국제 질서를 만든 건데, 거기에 한국은 과연 그게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도 국가가 될 수는 없는 거고, 중견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면에서 균형 외교, 그다음에 실리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 한미동맹이라는 안보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가동을 시켜야 되는 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중국과는 경제와 안보를 같이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 러시아하고도 협력을 해야 되는 관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외교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차원적이어야 되는데, 그에 비해서 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라인의 판단은 매우 그 1차원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북한이 러시아 파병했으니까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라도 지원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이 정부 쪽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북한이 러시아로 간 거,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건 매우 심각한 건 맞습니다만, 이게 한반도에 러시아군의 자동 개입을 의미하지는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하고, 또 심지어 농담이라고 자기들은 그냥 주고받은 말이라고 하지만, 가벼운 말이라고 하지만, 북한군을 뭐 타격하고 뭐 심리전을 이용하고 막 이런 얘기를 안보실장과 국방위원장을 지낸 그 그 국회의원 간에 그런 얘기들이 주고받는데,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하고 얘기를 나눴죠. 예, 그런 것들이 현실화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안보 리스크는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결국은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자동 개입할 수 있는 그 명분을 도리어 확실히 심어주는 거죠. 문제는 이런 거죠.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 간 것 자체도 문제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러시아가 무기 지원을 하거나 또는 나중에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 병력이 자동으로 개입하는 것을 우리는 막는 게 최고의 목표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빌미를 주지 않아야 되죠. 만약에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반도의 유사시 벌어졌을 때 우크라이나가 한국을 지원하는 거하고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는 거하고 어느 게 힘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거는 상대가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북한이 러시아를 우크라이나 전에 지원한다고 해서 거기에 흥분해서 냉철한 판단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럴수록 차분하게 국제사회하고 협력해서, 물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금까지 살상무기, 인도적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지원을 유지하되, 더 이것이 그 한반도 문제에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도리어 러시아하고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되는 건 미국 대선 결과인데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 향방이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실제 지금 EU를 비롯한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점점점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이제는 끝내야 될 때가 아니냐는 게 유럽 지역의 그 지배적인 생각이고, 미국도 대선 결과에 따라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인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지금 전쟁의 조기 종식을 얘기해왔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당분간은 좀 더 상황을 좀 주시하면서 미국 대선 결과도 보고 좀 더 판단을 유보하면서 지켜보는 게 전략적으로 옳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면은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가 예전에 우리 6.25 한국전쟁 때처럼 한반도의 이 북한을 러시아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군사적으로도 한반도에 관심을 갖고 이런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래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동북아 지역의 어떤 뭐 그 직접적인 개입에 그 유인이 없어요. 자기들한테. 중국하고는 또 다른 거죠. 중국은 한반도의 문제가 자기들의 안보나 여러 가지 그 사회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북한이 무너졌을 경우 사실상 미군의 영향력이 압록강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의 영향력이. 네네. 그리고 유사시에 뭐 만약 북한이 붕괴됐을 경우에 북한의 대규모 어떤 난민이 네. 중국으로 유입됐을 때 그렇죠. 생기는 문제 등등. 그래서 중국은 어떠한 형태든 간에 현재 그 현상 유지가 자기의 국익에 더 부합될 거예요. 네. 그러나 러시아는 좀 다 반대겠죠. 러시아는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극동적이고 모스크바는 거리가 멀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국면은 과거 1950년 당시처럼 북한과 당시 그 조소 공동성명이죠. 조선과 소련 당시처럼 자동 개입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미 푸틴 대통령도 그건 아니다는 식으로 여러 차례 그 러시아 측의 입장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 남북한의 어떤 그 등거리 외교 또는 북한식 그러니까 그 러시아식 균형 외교가 한반도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과의 협력도 필요해요. 네. 러시아 입장에서. 네. 그리고 북한도 버리기 어려운 카드가 된 거고 그런 측면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지 이제는 그 러시아를 버리고 우리는 러시아하고 적대 관계를 하겠다. 그런 순간 우리에게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도 그래도 대러 외교를 꽤 수십 년 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노태우 예. 대통령 때부터 고르바초프 방문했을 때부터. 그럼 이런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푸틴이 그 북한에 방문해서 김정은과 만나고 또 어떤 뭐 누군가는 또 이게 군사동맹 자동 개입에 가까운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조약을 맺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 러시아 쪽에 물어볼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대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대화를 해야죠.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초기에 이미 몇 년 전부터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공공연하게 한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전략적으로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 서방이나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은 굉장히 거기에 치명적인 안보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만 우리로서는 사실 멀리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도리어 이 전쟁하고는 약간 그 거리를 두고 좀 지켜보는 게 필요했었는데 여러 차례 한국과 관련된 화제가 된 게 있었죠. 사실상 한국이 포탄 등 살상 무기를 삼각 지원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등등해서 러시아에서 한국에 대한 경고가 몇 차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매우 나빠졌고 러시아는 한국이 미국을 대리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사실상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고 이런 거는 우리의 안보 이익을 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였죠. 그리고 그동안에 러시아하고 해왔던 그 외교적 노력을 어떻게 보면 이 정부 와서 상당 부분 또 되돌려 후퇴시킨 셨다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우주 항공 기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나로를 포함해서 네네네. 그리고 천궁 미사일 등등 네. 이런 기초의 핵심 기술은 다 러시아로부터 받은 겁니다. 미국한테 받은 게 아니에요. 미국은 한국의 사거리 제한을 포함해서 군사과학 기술 발전을 도리어 미국은 되게 제어하고 뭐랄까 컨트롤하는 입장인 반면에 러시아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체제 전환 이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핵심 원천 기술을 우리한테 제공을 했던 거죠. 우리가 지금 우주 미사일 발사하는 핵심 기술은 러시아로부터 왔다는 것도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리 관계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게요. 근데 또 그 냉전 때처럼 자꾸 생각들을 많이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전 세계를 이렇게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러시아 중국 편이 있고 예. 미국하고 일본 편이 있는데 우리 이쪽 편이야 라고 하면서 그럼 어디 전쟁이 나도 저쪽에서 싸우는 거는 우리 적의 적은 적이니까 예. 적의 적은 아군이니까 이쪽 가서 도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또 이번 정부에서는 팽배한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면 누구한테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쨌든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까지도 박근혜 정부조차도 나름대로 균형 얘기를 했어요. 미국하고도 대화하면서 천안문 광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만큼 북중 관계에 대해서 한중 관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도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러시아가 우리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북한보다는 한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와서 지나치게 대미일변도,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고 한미동맹이 우리나라 안보의 근간은 맞지만 그렇다고 미국이란 친구하고 돈독해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멀리하거나 그들과의 관계가 적대시되면 그게 우리나라 안보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이게 자꾸 사람들은 제로섬 게임 생각해요. 보수적인 분들은. 그러면은 미국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자는 거냐 이런 비판을 들어와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외교는 외교는 친구 하나를 얻고 다른 친구를 버리면 그건 이득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거는 친구를 둘 얻는 거고요. 네. 내가 좋은 친구를 얻고 다른 친구도 계속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외교인 거죠. 그래야 되는데 참 그러니까 안타깝네요.